자, 그럼 지금부터 제3차 부산 연구원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 제1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자리 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제1세션은 글로벌 금융 물류 신사업 도시를 향한 부산의 과제, 세계 물류가 통하고 동반 성장하는 부산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순서는 기조 발제와 발표 2개를 마친 후에 또 바로 이어서 그 발표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를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20분 내로 발표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 순서에 따라서 장순흥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님께서 부산이 글로벌 신성장 핵심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재 발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장순흥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우리 김항식 또 총리님이나 또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아주 좋은 얘기를 다 해줘가지고 그 안에 저한테 이 제목은 이 부산이 글로벌 신성장 핵심이 되기 위한 조건, 이 부산연구원이 저한테 제목을 준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오전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아서요. 중요한 것만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뭐 아까 뭐 오전에 나왔던 얘기가 많아서 제가 그러나 좀 오전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뭐가 있나 지금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컨텐츠는 살기 좋고 매력 있는 도시, 기업 창업하기 좋은 도시. 근데 저는 좀 인재를 좀 끌어당겨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인재를 좀 더 끌어당겨야 되겠느냐, 그다음에 부산 문제를 좀 찾고 해결하기,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산이 살기 좋고 매력 있는 도시가 된다면 뭐 역시 교육이 좋아야 되고 의료가 역시 좋아야 되고 주거 환경 좋아야 되고 또 문화적이 돼야 된다. 뭐 너무 간단해서 명확하게 아실 거고요. 기업 창업하기 위한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좀 세금이 좀 싸야 되고 또 규제가 좀 없어야 되고 또 비자가 좀 까다롭지 말아야 되고, 특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거 보면 영어를 잘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언어 장벽이 참 없어야 되고, 이 박형준 시장님 만날 때마다 저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합니다. 또 역시 금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이 풍부해야 되고, 근데 부산 물은 길은 모르겠지만 근데 물 문제 있고요. 근데 전기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재를 좀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특히 우리가 뭐 야구 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야구 인재는 스카우트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앞으로는 기업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이런 거 좀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뭐 기업 창업 잘하려면 또 기업이나 창업이 이 부산에 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업 창업과 금융, 인재,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인재가 와가지고 그 인재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금융 쪽으로 서포트하고 또 기업 창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좀 강조하는 거는 뭐 전기료가 좀 더 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으로 전기료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얘기하는데요, 이 기업 유치하는데 앞으로 전기가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는 게 요새 수소하고 암모니아인데, 이게 수소 암모니아 만들려고 하면 사실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다들 데이터 센터를 하는데 이것도 전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부산은 지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망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능동 쪽으로 인재 및 신산업을 좀 끌어당기는 도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거랑 또 연결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역시 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을 하게 되면은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금융과 또 어떤 면에서는 가감한 보조금이 뭐 우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데 정말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까지 어느 도시도 그런 면에서 정말 운동선수 유치하는 것만큼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재 및 신산업을 끌어당길까? 그래서 제가 이 세 분야를 크게 카테고리를 세 개로 해봤습니다. 하나는 A라 해서 AEB라 그래서 A는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분야고, 하나는 에너지 인바이러먼트 분야고, 하나는 B라 그래서 바이오 헬스 메디칼, 이제 생명과학, 의과학 뭐 이런 거죠. 이 분야에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중요한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AI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는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지금 세계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는 뭐 순위에서 10위 바깥이었는데 지금은 다 엔비디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AI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는데, 역시 가장 핫한 에어는 AI 칩이고, 여긴 공장도 없고 설계하는 회사죠. 그 젠센항이라는 한 사람이 만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젠센항 회사가 뭐 엔비디아 여러분들 뭐 주식을 사가지고 뭐 10배를 벌었다, 20배 벌었다, 뭐 여러분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세상이 회사가 참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AI, LLM, 이것도 중요하죠. 챗GPT 만든 올슨 같은 이런 사람 하나 나타나니까 챗GPT가 나타나면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AI의 앞으로 컨텐츠, 동영상을 뭐 만들어준, 이제 AI가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웹툰도 만들어주고 게임도 만들어주고 뭐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주고, 또 그다음에 AI가 모빌리티, 뭐 드론, 자율자동차를 포함해서 앞으로 AI 모빌리티가 또 뭐 AI 선박 뭐 다 있겠죠. 뭐 AI 파이낸스, 앞으로 파이낸스도 AI가 어디다 투자해 주면 된다, 어디다 저축하면 된다, 이거 다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우리가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엔비디아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뭐 지금 2등, 3등 2조 달러가 되지 않습니까? 오직 설계 하나만 가지고 그 공장도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뭐 우리 TSMC 이런 것들은 뭐 공장 많고 그런데, 여기는 단지 설계만 하는데도 뭐 삼성의 10배 이상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인재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재가 바꾸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이번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야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에너지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좀 여러분들도 뭐 보시면은 그 에너지 인바이러먼트의 그 중요한 거는 실리콘밸리의 그 건물들이 다 에너지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 는 챗GPT를 만든 회사,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 이게 다 지금 에너지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죠. 인공지능이 가장 발전할수록 전기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는 걸 통해서 엄청난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에너지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근데 이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이나 신재생을 써야 되는데 신재생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신재생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부산도 친환경 물류 허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을 들락날락하는 배는 수소와 암모니아를 쓰는 그런 그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싱가포르이 왜 발전했는가 보니까 금융이 발전했고 오일이라는 에너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일을 사고 팔라 그러면 금융이 발전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오일 다음에 오는 거는 신청정 에너지, 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부산이 좀 그런 면에서 좀 앞서가서 그 수소 암모니아를 저장하고 공급하고 또 벙커링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얘기해 보면은 무탄소 에너지가 참 중요하죠. 뭐 태양광, 풍력, 원자력, 대형 원전 SMR,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요즘 보면 뭐 하이드로전이라는 것들 이제 근데 하이드로전은 그 자체가 에너지는 아닙니다. 하나의 전기처럼 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이드로전을 만들려면은 신재생 에너지나 원자력 같은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물도 중요한 에너지 인바이먼트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SMR 건설 같은 것도 부산이 적극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원자력에서 전기를 50원을면 생산을 하는데, 근데 일단 한 잔에 갔다 오면은 150원 이상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SMR 건설해서 거기서 바로 하이드로전과 암모니아를 만들면은 이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에서 바로 하이드로전하고 연결시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SMR이 전기 그 컨테이너도 쓰고 발전 플랫폼도 쓰고 뭐 이런 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유식 발전 플랫폼도 쓰고 MSR 이런 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에너지가 전기가 굉장히 AI하고, 그래서 보면은 제일 큰 거는 AI하고 전기가 가장 큰 문제고, 그 전기가 있어야 또 수소 문제 같은 것도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바이오는 어떤 쪽이 중요하냐? 제가 뭐 이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카이스트에 제가 보직을 오래 했습니다. 부총장 해서 한 10년을 보직하면서 교수들을 많이 인터뷰하고, 또 그다음에 제가 울산대학교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또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도대체 바이오 메디칼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거는 좀 그래도 과학 기술을 AEB로 좀 이렇게 합축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서머리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아주 가장 아주 의료 분야에 아주 가장 권위 있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컨설팅을 우리 울산대학교가 이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쪽에 뭘 제일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 보니까 그분들이 아주 단연코 강조하는 게 암이 중요하다. 암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환기, 뇌혈관, 심혈관 이쪽에 진단 치료하는 이것이 앞으로 이제 주요 병원은 아산병원 같은 데는 이런 거에 주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보니까 우리 부산도 좀 그런 면에서 더
뭐 기타 병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 앞으로는 생명 플러스 공학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결합하는 게. 그래서 원래 보스턴에 생명 분야에 유명한 병원이 없었는데, 아니 제약회사가 없었는데요. MIT에서 생명 분야하고 결합을 해야 된다 해서 MIT 캔들 스퀘어에 생명하고 공학 결합 단지를 만들었는데요. 2008년에 만들었는데 2015년에 세계 20대 회사 중에 19개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MIT 옆에 캔들 스퀘어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뭐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공지능과 의료 영상을 연결해서 의사가 판독을 하루에 할 수 있는 건 10개밖에 못 합니다. 근데 앞으로 AI가 판독을 옆에서 도와주면 예를 들어서 뭐 CT, MRI 그 자료를 중요한 데만 체크만 해줘요. 그러면 의사가 하루에 10개씩 보던 거를 100개씩을 볼 수 있으니까 의사가 100명 필요하던 게 10명만 있으면 될 정도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물 전달 같은 것도 뭐 요번에 굉장히 중요하죠. 요번에 요번에 코로나 때도 제일 중요했던 거는 나노 기술로 해서 어떻게 그 약물을 세포에 전달하는 게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입자 가습기 같은 게 참 중요한데 사실은 부산이 원래 중입자 가습기를 2008년에 계획을 해가지고 원래 동남권의학원에 2016년에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아직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연세대학교는 2016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2023년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료기기 중에서는 하여튼 뭐 제일 앞선 겁니다. 이 탄소 입자 가지고 이제 암을 치료하는 건데 그러면은 정상 세포에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암 세포에만 가고 이제 양성자 프로톤 가속기로 치료하는 국립암센터나 이런 데 거보다 이제 그 입자가 12배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저는 동남권 의학원에 이제 2028년에 지금 된다고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돼가지고 사실 놀라운 건요. 중입자 가속기에 그냥 누워 있으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 앞에 그래서 수술 안 하고도. 그러면 앞으로는 이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게 이 소프트 형태, 게임 형태로 나옵니다. 치매 예방이라든지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이런 게 바로 이 생명 분야와 공학 분야가 이게 결합돼서 되는 거니까 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제가 한 가지 좀 오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좀 분야도 있고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저는 지금부터 제가 요새 여러 분야 작년에는 여기서 경영학회에서 제가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김재우 교수님인데 이거 좀 중요하다. 뭐를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제가 진짜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요. 제가 미국이 영국을 초월한 게요 1894년입니다. 미국이 영국을 초월한 게 이건데 이때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오늘 미국을 좀 바꾼 사람들을 좀 몇 사람 그래도 뭐 토마스 에디슨이 미국을 바꾸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 밤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등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헨리 포드 이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가 저는 상당히 아주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요. 이 두 사람이 밤낮으로 일할 수 있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영국은 그때 미국보다 학문적으로 좋은 학교는 다 영국에 있었고요. 그 학자도 훨씬 더 많았는데 이런 두 사람이 역할이 미국을 1970년대까지 세계 최고로 갔다가 70년대 초에는 미국이 잠깐 일본한테 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미국에 77년 유학 갔을 때는요. 미국은 일본한테 뒤져가지고 일본을 배우자 그랬습니다. 저펜 에즈 넘버원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미국을 다시 바꾼 겁니다.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가 나타나면서 핸드폰 마이크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뭐 스마트폰이나 마이크로 컴퓨터. 그러면 이제 최근에 챗 GPT를 개발한 올슨, 이 5명, 샘 알트만, 이 5명의 그 제가 이건데요.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 대학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주 학력이 없어요, 별로. 보면은 에디슨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헨리 포드도 중학교밖에 안 나왔고, 그다음에 이 대학교 뭐 우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 중퇴했고, 뭐 마찬가지로 샘 올트만도 대학교 중퇴합니다. 저는 이걸 왜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카이스트에 이제 제가 부총장하면서 인사위원장을 쭉 해봤는데요. 거기 뭐 서울대학교 1등을 졸업한 사람도 많고 막 그런데 학교 성적이 좋다고 해서 이제 업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느낀 게, 그래서 저는 학교 성적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저는 보면 오늘날까지도 저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바꿨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은 정말 있어야겠다. 근데 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방향을 나가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대학교 얼마 나오지 않은, 아까 말한 대로 숱한 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모든 걸 잘 극복해서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참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 해서 제가 요새 강조하는 게 이 PSC 능력은 참 중요하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저는 그 문제를 잘 찾고 해결하고 프로블럼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대학은 안 나오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스스로 잘 배울 줄 아는 배우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협력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컬래버레이션을 잘해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서 저는 뭐냐면 뭐 서울대학이건 어디 1등한 사람보다 정주영 회장이 훨씬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은 역시 뭘 해야 될지 아는 거 없고 협력하는 걸 아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제 아무리 1등을 했어도 혼자 하는 습관이 많으면은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도 혼자만 하더라고. 시험은 잘 보죠. 그러니까. 근데 이 협력하는 걸 잘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고, 그리고 협력을 잘하려면 인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좀 팁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써놨으니까 어떻게 하면 PSC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거고, 인성이 중요하다. 그 교육을 중요해서 제가 정직, 뭐 사람이 협력자를 하려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좀 제가 얘기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부산에 오자마자 제가 이제 문제를 부산의 문제가 뭐냐, 그래서 우리 모두 부산의 문제를 좀 찾아가지고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지역 문제 처음 백서가 나왔습니다. 한 1년 만에.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학들이 부산 지역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온 건데 한 부산의 문제 한 70개를 저희가 우선 시작했고요. 처음엔 좀 엉성하지만 계속 부산의 문제를 좀 찾아가지고, 저는 우리가 큰 방향도 중요하지만 작은 문제도 많고 큰 문제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산 지역 문제, 제가 포항에서 부산에 오자마자 시작한 일로서 최근에 저희가 나온 백서입니다. 그래서 전 이것이 좀 대학이 또 우리 연구원이 같이 협력해서 우선 부산 지역을 좀 잘 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PSC 수업 방식을 얘기해서 모든 수업이 좀 PSC를 위주로 하는 수업을 해서 문제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부산의 문제를 계속 찾고 해결하다 보면은 부산이 훌륭한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3차 부산연구원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 제1세션의 첫 주제 발표를 해주신 장순흥 총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지금보다 더욱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요건과 동력들이 필요하겠죠. 오전에도 성장하는 부산을 위한 다양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장순흥 총장님께서는 특히 또 인재 유치를 가장 먼저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포럼 모든 내용들이 제게도 참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시간인데요.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PPT 내용들에 나오는 저런 인재를 양성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되고요. 이 도시를 일으키고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인생은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기계가 있다고 해도 사람이 길러내는 것이니까요. 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